안녕하세요. 셀럽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책 듣는 10분 김혜연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부상한 핫한 단어, 바로 워라밸이죠. 여러분의 워라밸은 어떤가요? 그런데 이 워라밸을 넘어서서 더 이상의 일은 그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No More Work에서 생산성과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킬 일의 본질, 제임스 리빙스턴의 No More Work를 들려드립니다. 이 책이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은 좀 거칠게 말해 이렇다. Fuck work. 일 따위 엿이나 먹어라. 우리의 생산성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제 일은 충분해. 이걸로 됐잖아. 만약 성장에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일을 적게 하고 여가를 많이 즐기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처럼 더 좋은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삶의 필수 조건이 된다. 만약 우리가 지구를 구하고자 원하고 겸사겸사 우리 자신도 구할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적은 일이다. 이것이 내가 말했던 일 따위 엿이나 먹어라의 의미다. 일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몇 세기에 걸쳐 좀 더 구체적으로는 1650년 이래 우리는 품성은 일을 통해 형성된다 라고 믿어왔다. 또한 우리는 구직 활동을 하는 노동시장이 기회와 소득의 분배라는 면에서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믿어왔다. 심지어 노동시장이 실망스러울지라도 일자리가 우리 일상의 삶의 의미와 목표, 그리고 일상생활의 얼개를 제공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이제 소용이 없어졌다.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하지도 않고 설령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생활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취업한 성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식량 배급표를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적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도 고장난 것이다. 일이 사라지면 노동시장 때문에 발생한 성별의 차이는 흐려진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이 줄어들면 한때 여성의 일이었던 교육과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이 측정 가능한 경제의 주변 차원을 넘어 주요 산업이 된다. 사랑의 노동, 즉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어떻게 형제들을 보살피는지를 배우는 것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노동이 된다. 사랑이 일상화된 가족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더 넓은 범위, 세계 속에서 필요한 노동이 된다. 1970년 4월 7일, 하원은 필요로 하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연간 최저 보장 소득을 설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보조금을 받는 남성과 여성들은 일을 더 적게 하게 되었을까? 무상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 때문에 이들의 태도, 품성, 노동 윤리에 변화가 생겼을까? 1970년 럼스펠트의 경제기획국은 이 연구에 대한 상세한 중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결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 집단의 노동 의욕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득 보조금을 받는 가구 가운데 노동 의욕이 감퇴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보조금을 받는 참여자들의 노동 의욕이 받지 않는 참여자들의 노동 의욕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한 징후가 있었다. 도덕적 평판이나 경제적 지표, 어느 것으로 보든 1970년대의 상황에서 일의 미래는 어둡고 황폐해 보였다. 어느 전망으로든 일의 미래는 현저하게 악화할 것만 같았다.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언뜻 보는 미래는 일이 소멸하고 이와 함께 심리적 포기가 만연해지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들은 소위 이들이 말하는 상품 생산의 자동화와 컴퓨터 자동 제어화 속에서 위협과 함께 희망도 발견해냈다. 인간이 하루하루 필요 노동을 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난다면 그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그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장된 소득 대신에 좌파와 우파 모두가 일제히 내는 함성은 완전 고용이다. 복지에서 벗어나 일자리로 진입하자는 구호다. 이들은 일이 우리 자신에게 자명하게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 도대체 왜일까? 왜 사지만 멀쩡하면 누구라도 일할 자리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집착하는 걸까? 짧게 대답하자면 이렇다. 우리는 일에 대해 거대한 낭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을 사랑한다. 그리고 매일 허접스러운 일자리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것을 증명한다. 허접스러운 일자리는 우리가 잔혹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다. 외부의 요인, 그러니까 경제적 필요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갖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갖는 더 절절한 이유는 무언가 다른 데 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항상 적절한 혹은 그 이상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으로 사회 계층 사다리의 상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면이 우리의 자존과 자유를 만들기 때문에 본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고에 우리가 여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직도 생산성의 원칙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은 그이든 그녀이든 각자 가진 능력과 그 능력을 발휘한 일을 통해 실제 생산한 가치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이제 우리는 노동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해졌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일을 덜 하거나 노동시장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다. 힘든 일은 괴로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이해할 때 필요의 기준인 생산성의 원칙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일 따위 여시나 먹어라 라고 말이다. 이 책의 서두에서 나는 노동시장이 다른 모든 시장처럼 고장났다고 말했었다. 오늘날 시장은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기회와 소득을 배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고장을 단지 경제적 위기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고장은 일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무엇과 누구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도덕적 기회이다. 왜 우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물론 죽지 않을 권리를 사들이기 위해서다. 구현하자면 그럭저럭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서이며, 더 말해보자면 가족을 부양하고 집을 사고 자동차 혹은 모터사이클을 사기 위해서이며,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이고, 자신의 선택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한때 번성하던 자본주의의 바탕인 생산성의 원칙은 아직도 중요하다. 예전에는 실제로 생산한 가치나 내구재로 생산성을 평가했지만 그 뒤에는 각자가 투여한 노동시간의 시장 가치에 따라 평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낸 만큼 얻고 얻은 만큼 낸다. 왜 우리는 일하기를 원하는 걸까? 나는 이 질문을 공식적인 인터뷰와 사적인 대화를 포함해 대략 200명 정도에 던졌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비슷했다. 이들에게 일은 항상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시장 사회에서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일의 목적은 이전 삶으로부터의 도피 또는 다른 삶에 대한 기대였다. 이들의 욕망은 하나같이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사회적 출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또는 그들 자신이 내린 잘못된 결정이 선고한 것과는 다른 미래를 찾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일하러 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왜 일을 멈출 수 없고, 그리고 같은 명목과 같은 방법에서 우리는 왜 우리 형제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 없는가? 프로이트는 사랑과 일은 건강한 삶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우리를 가르쳤다. 왜? 사랑과 일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밖으로 데려가고, 우리를 세계 속으로 데려가고,
사회적 목적을 약속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일은 승화이고 우리가 우리의 동물적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적 추동의 이전이다. 사랑과 일은 우리가 우리 본능의 단순한 억압을 넘어서도록 만든다. 사랑과 일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사회적 노동을 향해 움직이게 한다. 사랑과 일은 바로 사회적 노동이다. 사랑과 일, 프로이트와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전부다. 그리고 이 둘은 우리 생활에서 거의 같은 작용을 한다. 사랑과 일은 우리가 떠올리지 못한 목적을 우리가 시인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고 또 평가하는 법을 가르친다. 사랑과 일은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건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었건 이 세계에 있는 물질적 결과물은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것이며 우리의 노력을 거스를 수도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두 종사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없다. 매해, 매달마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생산하는 양은 오히려 늘어난다. 인간이라는 종족은 기계와의 경쟁에서 패했고 이제 우리는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감정까지 흉내내고 있음을 안다. 그것은 일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일한 시간만큼 성과도 오른다는 생산성의 원칙이 시대와 함께 저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의 원칙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었다. 생산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환경이 파괴된다는 정도의 비판은 오히려 온건한 축에 속할 정도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일과 소득을 분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생각하는 일이다. 그런 뒤에 우리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실질 생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안이라고는 고작 시간당 15달러라는 최저 임금 일자리만 남은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는 일과는 무관하게 연간 최저 보장 소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의 가치만큼은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많은 변화들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노동이 삶의 전부이기보다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노동, 이 명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책 듣는 10분 김혜연이었습니다.